세무법인 리치 대표이신 이장원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확실히 이 세금 종소세 납부 기간이 끝나니까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정소세보다 이제 지금 매일 상속세랑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6월은 이따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해외 이제 가상자산 신고 이거 업무가 지금 이제 막 쏟아지고 있어서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매일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진짜 예. 오다가도 졸았어요, 사실. 이게 이제 네. 한 번에 세금 신고가 쫙 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렇죠.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뭐 요즘 최근 트렌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저도 이거 계속 보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콘텐츠가 크립토가 또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다른 그쵸. 걸 제가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음. 이제 저는 가상자산 관련된 거 이제 계속 강의가 들어와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책적인 거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 이 시각을 좀 많이 이제 뭐 나름 짜는 편이니까 코인이 시장이 죽었지만 계속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 예. 그래요? 네. 뭐 계좌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 25년 25년 하반기에 보면은 이게 KYC 인정받은 계좌인데 네. 1,077만 개에서 이제 1,113만 개로 오, 많이 사실, 늘었네요. 계속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찌됐든 이제 그 관련된 가액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이 좀 생기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코인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뭐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축소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요즘 근데 이제 주식이 뭐 거의 코인장처럼 뭐 하루에 막 7, 8%씩 왔다 그렇죠, 갔다 하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변화를 보면은 뭐 이게 코인 시장이 막 엄청나게 이제 축소되고 있거나 그러진 않구나.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과세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열띤 얘기들을 나누시잖아요. 저는 이제 세금 담당을 많이 하니까. 근데 좀 말씀드릴게 코인 이용자 80%가량 과세랑은 무관합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50만 원 미만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고 네. 50만 원에서 100만 원도 그러면 이제 내가 100만 원 시드가 있다. 그럼 양도 이 기타 소득이 그래도 250만 원 차익이 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100만 원이 이제 적어도 350만 원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내니까 3배를 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뭐 많이 그럼요. 저기 네. 빨간 그 네모 쳐놓은 거에 오른쪽에 있는 1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사실, 예. 포함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거의 사실 1,000만 원만 넣어도 사실 네. 25%의 수익률이 나야 나야지 세금이 세금을 조금 내는 내는 거니까. 거니까. 네. 사실 저를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이 좀 많으시고 이쪽도 네. 간간히 뵙긴 하는데 그러니까 네. 거의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정확하게 말씀 주셨지만 10% 상위 정도가? 10% 정도만 네. 세금을 조금 고민할 정도인데 근데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코스피 지수 한국 주식시장처럼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네, 그건 되지만. 또 다른 그쵸. 양상이죠. 코인이라는 게 또 그런 변동성이 좀 큰 시장 자산군 중에 하나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리플을 참 사랑합니다. 리플을 많이 하고. 순위가 네, 높네요. 2위네요. 네. 진짜 이더리움보다 많다. 위네요. 네.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올려주는 보도 자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BTC는 당연히 이제 많은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이제 대한민국 리플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다음에 이더 뭐 이런 식으로 도지를 참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게 좀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6월에 지금 이제 문의 많이 주시는 게 사실 이거 해외 금융계좌 신고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작년에도 제가 이제 뭐 여기 이제 3%는 아니었고 KBS 가서 이제 촬영을 했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걸 오랜만에 봤는 조회수 50만이 넘었더라고요. 이게 꽤 오. 많이 나온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많이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까지만 그 작년 것까지만 하더라도 댓글에 무슨 코인에 세금이 있냐, 세무사 맞냐, 뭐 막 별 말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네. 다 때려 맞고 나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게 코인 네. 쪽이 약간 좋게 얘기하면 약간 자수성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코인 투자 안 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약간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쵸. 전문가들이 뭐라 하잖아요. 그럼 그냥 다 무시합니다.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린 해당이 안 된다. 네. 하지만 여러분, 이 세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말을 들은 게 저는 좋다 생각하고 그럼요. 네. 일단 5억 원이죠 기준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달에 신고를 하시는 건데 내가 번 게 5억이 아니라 그냥 해외 금융계좌를 5억 원 이상 가지고만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것만 보면 거의 다 이제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네. 25년 12월 31일자에 거주자나 내국법인 그러니까 세금은 국적이 없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한국에서 코인을 계속 하고 있다 어떤 외국인이 그 외국인이 뭐 여기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뒀다 그러면 그 사람 거주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대한민국에서 그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직 코인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준 금액이 매월 말일자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매월 말일 전날에 우리 금융계좌로 뺐다가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달 1일 돼서 옮기면 되지 않냐. 가능하시다. 번거롭지 않겠냐. 너무 번거롭지 않겠냐. 왜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어떤 자산 신고만 하면 되는 거긴 한데, 근데 그러게 좀 늦게 하세요. 이거를 과세관청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 말도 맞습니다. 이거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해외 가상자산이 원래 이제 대부분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 근데 하다 보면 진짜 막 별의별 거래소를 다 경험해요. 제가 막 칠레, 뭐 어디야 파타야였나, 막 아무튼 희한한 나라의 네. 거래소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도 모르고 엑셀 파일 제공도 안 돼요. 막 이상한 파일로 제공해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출력해서 주세요, 사진 찍어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적도 많고 네. 정말 희한한 거래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2023년도부터 가상자산이 포함됐었는데 제가 이거 신고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99%가 사실 바이낸스이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끔 해외 가상자산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금융, 말 그대로 예금, 적금, 보험, 주식,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래 전부 다 합쳐서 5억 원 이상.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을 네. 합쳐서 맞아요. 다 이거 합쳐서 5억인 조심해야겠네. 거예요? 다 합쳐서요. 한 곳만 5억이 아니고. 네. 그래서 가상자산만 주실 때가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거든요. 아니 금융계좌나 이런 거 없으시냐. 근데 대부분 가상자산 하시는 분은 딱 가상자산만 하시는데 가끔 이제 원래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어떤 삶을 거주를 살았던 하다가. 분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많고 독일 분도 계신데 그럼요. 원래 거기 금융계좌가 있으시니까 그럼 그것도 알려주셔라 해가지고 합쳐서 신고를 해야 돼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매월 말일이잖아요. 네. 근데 바이낸스는 인터내셔널 거래소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간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한국 시간으로 매월 말일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일자의 바이낸스 데이터로 그냥 신고를 해요. 왜냐면 그 적정한의 오차는 국세청도 웬만하면 오케이. 넘어가는 분위기.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막 1원까지 다 따지면 네. 그럼 죽어봐란 얘기 같고 진짜. 네. 네, 그러니까 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막 내가 그렇죠. 자산이 바이낸스에 코인만 한 5억 언저리가 있는데 이게 그 5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동성이 그쵸. 있으니까. 뭐 네. 4억 9999 이렇게 되어 네, 네, 있는데. 그쵸. 다 해서 한국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그 말씀 잘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사실 국세청에서 조사한 게 20억 이상만 보자. 그러니까 이게 5억이 기준이긴 하지만 네네. 야, 너 5억 1,000만 원 이렇게 넘어간 사람 막 그 기준 환율 따져가면서 막 이거 추징하는 게 무슨 서로에게 의미예요, 솔직히. 네. 어떤 에너지 낭비겠냐. 굳이 하지 말자. 굉장히 융통성 있게 또 봐주고 있네요. 네. 나라에서. 근데 이제 제가 두려운 건 네. 과세가 시작되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 살짝 보여요. 이제 이 엄격한 강도가 이제 한 6억까지 낮아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확 낮아지는 거죠. 그때는 이제 20억이었는데 20억 이제는 이었지만, 6억까지도 다 보자 할 네.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이제 세수가 네. 점점 많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2억 5천을 넣었는데 잠깐 5억이 됐었어요. 근데 네. 또 다시 폭락을 해서 지금 또 2억 5천이에요. 그 잠깐이 말일 기준에 5억이 넘었다 그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점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쌓는 건데 네. 어차피 이거는 이제 지금 말일자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붙는다는 건 아실 테니까 좀 빨리 넘어가면 방금 네. 말씀 주신 것만 좀 말씀드려보면 이겁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보유 단계에서 당신이 얼마나 계좌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이제 2달 전쯤에 제가 한번 왔었었는데 네. 칼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OECD 가입 국가들의 이제 국세청이 이제 정보망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서로 알려주는 거죠. 야, 이게 보니까 너희 나라 그 세법 적용받는 친구가 우리나라에 업비트에 20억이 있더라. 한국에서 하더라. 정보를 알려주고 너가 혹시나 신고 안 된 게 있으면 알아서 데이터 가져가서 과세해. 요걸 서로 네. 초밀초밀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이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총액 신고지 얼마 벌었어는 관심이 아직 없어요. 말 그대로 좀 알려줘.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해외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해외 금융계좌 신고나 이런 칼프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최근에 외국환 거래법 개정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국경 간에 가상자산 이전을 하게 되면 네. 요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전했는지 제대로 좀 신고해라. 그러니까 관련 사업자가 사전 등록하고 보고 의무 말 그대로 이제 빡빡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랑 관련된 게 맨날 국세청이랑 FIU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점점 도입이 되면 이제 숨 막힐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코인은 항상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게 우리가 코인이 탈중앙화 비수타경 아니었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맞나? 근데 저 궁금한 게 일단 시간은 뭐 명확하게 한국 시간이니까 네. 딱 정해졌다 치고 바이낸스에 맡긴 거는 그거는 해외 거래소니까 오케이. 네. 근데 이게 전자지갑은 국적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네요. 개인 지갑은. 개인 맞습니다. 지갑. 개인 지갑은 이거 해외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국세청 보도자료 딱 적혀 있는데 네. 이제 빨간색 박스 친 겁니다. 이제. 네. 해외 지갑 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이랑 탈중앙화는 대상 제외가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비수탁이랑 탈중앙화는 말 그대로 개인이 거의 컨트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의 이제 사실 그게 어떤 이제 이런 유형의 형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 이제 거주자가 한국이면 한국에서 가지고 있을 테니 해외 금융계좌로 보진 않겠다. 근데 이제 수탁형이랑 중앙화는 사실상 시스템적으로는 거기 이제 거래소에 묶인 느낌이라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신고 대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그러면 개인 지갑으로 빼놓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코인 그 지갑이지 않습니까? 네. 메타마스크는 이제 비수탁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갖고 그 국세청 거기 인터넷 상담사에서도 메타마스크는 비수탁 탈중화니까 신고 대상 제외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시스템이 바뀌면 또 포함될 수도 있고 네. 여기 이제 일단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괜찮다. 네. 그럼 말일 전에 메타마스크로 옮겼다가 도로 옮겨놓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칼프 시스템이 되면 이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더 엄격해질 거고 어차피 너가 안 하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내가 알아서 체크해 볼게. 그게 본격적인 건 27년도겠죠. 왜냐하면 과세가 그때 시작되니까. 그동안에는 조금 러프하게 좀 시스템 구축용의 DB용이라고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세무사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내년부터 세금을 거둘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세금을 거둘 편의적으로 이제 세무당국에서 얘네한테서 세금이 나올 것 같아 요걸 좀 미리 정해두고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5억 이상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볼 때는 대략 한 20억 정도를 지금 파악하는 것 같다. 네, 조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과세가 시작되면 이제 결국은 실무적으로 느낌을 제가 많이 하니까, 네. 27년 과세가 되면 점점 올해 이제 뒤쪽에도 나와 있긴 한데,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그런 팀이 엄청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다른 국제조세 하나의 팀 뭐 이런 섹션이었는데, 이런 이제 상단 팀으로 올리고 인원을 보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기준점 낮추는 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과세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확 바뀌어요. 아주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그 시스템 도입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될 거고 점차적으로 올라갈지. 그러니까 지금은 해외 가상자산 사실 금융계좌가 5억이잖아요. 네. 네. 과거부터 5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만 따로 빼서 이 가상자산은 1억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왜냐면 너는 과세 대상 자산이잖아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바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얘가 법이 따로 빠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유념하고 있는 게 앞으로의 3년간의 세제 개편안에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7월 말에 세제 그러네요. 개편안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저는 물론 이제 부동산 기반으로 많이 하죠. 주로 하는 게 이제 100억에서 500억대 분들 자산 관리니까. 근데 가상자산도 제가 이제 많이 관심 있고 유념해서 보는 건데 이번에 가상자산 관련된 법 진짜 많이 바뀌겠다. 저는 변호사님이 아까 속도가 너무 빠른다. 그 돈을 바이낸스에 있던 돈을 그냥 매달 1일에 빼놨다가 메타마스크 넣었다가 다시 또 넣어. 넣었다가 그게 되게 네. 저 되게 번거로운데 그렇게까지 할까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1억 뭐 심하면 5천만 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네, 뭐 전체를 다 옮기는 게 아니고 이제 부분적으로 그 금액을 그 금액에 맞추기 맞추면 위해서만 되는 딱 하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낸스로부터 데이터 받아가지고 이제 수익 차익 실현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2, 3년에 한 번씩 싹 솔팅해가지고 다 때려버릴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거는 자산의 총액의 신고 총액이니까. 문제고 바이낸스한테서 받는 또 데이터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만약 데이터를 안 주면 어떡하냐. 거기가 말 그대로 막 바이낸스는 지금 뭐 어디 국적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을 정도인데 네. 그러면 분명 이걸 할 겁니다. 트래블 룰을 걸 거예요. 그 거래소는 이제 100만 이상 거래 못 해. 아. 진짜 간단해요. 국세청에서 트래블 룰 걸어버리면 돼요. 그럼 바이낸스로 100만 원만 이체해가지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어느 세월에. 네,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바이낸스 무조건 협조를 할 거니까 그럼 데이터 쭉 받아가지고 이제 칼프란 시스템 묶어가지고 야 각자 나라에서 알아서 이제 추징하게. 그러니까 이미 나가 있는 돈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2027년부터는 그 돈과 이제 세무당국의 어떤 숨바꼭질, 야, 다 그러네요. 찾아가지고 맞아요. 한국으로 빨리 돌아오게 하자. 뭐 이런 생각 당연히 정부는 할 거고. 그렇죠. 그 뭐. 맞습니다. 해외 자산을 두고 있는 특히 이제 성격상 이게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계속 유지하고픈 마음이 이제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도 클 거거든요. 맞아요. 사용자들이 그런 약간 숨바꼭질이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저는 또 하나 눈에 띄었던 뉴스가 일단 지금 올해 12월부터 외환법 개정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네. 그 한국은행에 그 외환을 내보낼 때 신고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뭐 유학 자금, 맞습니다. 뭐 해외 뭐 집 부동산 구입 취득 뭐 자금, 이런 거.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코인 투자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생겼어요. 맞아요. 아, 이제 생겼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본다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보겠다는 거죠. 네. 외환에 준하는 어떤 무엇으로 파악해서 자금 흐름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해외로 코인으로 자금 빼고 뭐 이런 거는 안 되겠네요. 조금 이제 확실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진짜 캐리온을 해야 되나? 왜냐면 아시다시피 네. 예. 정말 옛날 수법이지만 사실 뭐 하시지 않습니까? 현금 뭐 이렇게 달러 출금해가지고 인별로 갖고 오는 것도 네. 하듯이. 그렇죠. 근데 코인은 지갑에 몇백억을 넣어도 사실 USB 가져가면 네, 되잖아요. USB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게 하면 또 어떻게 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막 탈세를 조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법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다 선행으로 할긴 할 건데 어쨌든 이제 외환법은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떤 가상자산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빨리 좀 제대로 명확하게 좀 신고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생기면 해외 발행하거나 국내에 발행할 때 유통할 때 그런 것도 분명 업체 선정해가지고 딱 제한적으로 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문득 궁금한 게 그럼 세무사님의 이제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가요? 사실 우선은 과세 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죠. 사실 세금 낸다라는 거는 확실히 누가 좋아하진 않는 것 그게 또 같아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세율이 굉장히 엄청날 텐데. 높습니다. 네. 네. 거기다 지금 이제 사실 지금 가상자산 이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5년 같은 경우 솔직히 상반기에 가격이 높았고 다 빠졌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다 솔직히 말하면 내렸는데. 1, 2, 3월에 잔액만 보면 돼요. 거의 그때가 제일 높으니까. 왜냐면 제일 높은 달을 신고를 하니까. 근데 한편으로 그분들은 수익을 잃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와 세금까지 내야 된다고 막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는 게 좀 있어서 최근에도 막 청원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쵸. 네. 국민청원에서 5만 명 넘게 막 하고. 근데 이제 제 느낌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경교해지고 있는데 과세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세 얘기만 바로 좀 넘어가 보면 네. 예, 예. 항상 좀 넉넉하게 좀 준비를 하는데 다음에 뭐 다른 얘기도 해도 되니까. 예. 네. 코인 세금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말씀드릴 때 국회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연구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어떤 대학에서 이제 그러면 1억의 방향성을 좀 잡지 않겠냐 해가지고 4가지 정도를 한번 짜봤어요. 네. 그러니까 표를 보면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스테이킹이나 랜딩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잠깐 빌려주는 느낌 개념이잖아요. 맡겨두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대여로 정의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지금 기타 소득에 나와 있는 그 코인 관련된 세금은 양도 또는 대여를 했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큰 맥락에서 대여라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정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게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이제 딱 뜰 거예요. 스테이킹 랜딩은
대여니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세부 분류를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넣는 거죠. 그래서 네. 스테이킹이나 랜딩은 아마 이제 보상 코인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대여료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자 성격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기타 소득해서 250만 원 제외하고 22%. 그리고 에어드랍이랑 하드포크는 저도 계속 네. 말씀드렸던 게 이게 준 사람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그쵸. 받은 사람 특정하기 쉽고 네. 그리고 대여는 아닌 것 무상이잖아요 같은데. 대부분 사실. 네. 그래서 이거는 무상으로 봐주겠다 해서 수령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팔 때 얘가 그럼 내가 받았는데 팔 때 얘를 극단적으로 1억에 판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환장하는 게 뭐냐면 취득가액을 0원으로 봐요. 영원으로 봐요. 아예 네. 영원. 야. 왜냐면 이제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도 증여를 할 때 무상 증여지만 물론 네. 이제 받을 때 가치를 매겨서 증여세를 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증여자를 특정을 못 하니까 과세는 안 하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겠다. 그럼 이제 1억 벌면 바로 팔 때 세금 22%니까 250만 원 빼고 그냥 250만 원 제외하더라도 2,200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처음에 받았을 때의 가격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팔 때 1억이었다고 치면 근데 무료로 받았긴 했지만 어쨌든 1억으로 친다는 거잖아요. 세금은 네, 맞아요. 5천만 원의 취득가액을 수익으로 0으로 하는 게 보니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와, 많은 게 변하겠네요. 네, 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시스템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네요. 근데 처음에 어떤 과세 하나의 자산군이 과세로 바뀔 때는요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네. 계속 보완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에는 그때도 말씀을 한번 올렸는데 소송판이 될 거예요. 매일 소송하고 있을 거예요. 오똥 기준으로 이걸 때렸냐? 아 나는 이거 인정 못한다. 그럴 세법이 수밖에 바뀌기도 없죠. 할 거예요. 예. 지금 에어드랍이랑 하드포크는 뭐 영원으로 본다 그러지만 다른 나라 사례를 봐라 그렇진 않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제도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미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국세청 자체 내에서도 사실 지금 시스템 도입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세청에서 지금 예산 들여가지고 지금 시스템 만들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들여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가상자산 지갑 P2P까지 뭐 추적을 하겠다. 그래서 모니터링 와. 시스템을 막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예산이 한정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DB가 좀 쌓여 보면서 여기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예산도 매년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초반에는 다양한 혼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억울하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득한 코인이 어느 날짜에 얼마에 취득했다 그러면 제발 스크린샷이라도 남겨놔라. 그게 언젠가는 나를 지켜줄 거다. 네. 왜냐하면 하다못해 이러게 되거든요. 코인 과세가 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면 그때 막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추후에서 28년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뭐 한 2억이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억이 팔았는데 이 자기의 취득가액을 모르면요. 26년 12월 31일자로 가액을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우선은 네. 하나는 미니멈 깔아줄게. 이때가 1억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전고점인 1억 7,500에 샀었던 거예요. 근데 그 관련 데이터가 없으면 2억에서 1억 7,500을 빼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1억을 빼서 계산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세청에서 아니 당신이 갖고 와야지 이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요. 신고 제도가 뭐냐면 내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네. 입증 못하면 아니 선생님 입증 못하면 당신이 이게 예전에 10만 원에 취득했는지 1억이 취득했는지 1억 7,500 취득했는지 모른다. 국세청이 내란 대로 내야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자산은 본인이 지켜야 돼요. 이게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돼가지고 국세청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좀 힘들 수도 있고 불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본인 거 DB는 좀 모아놔라. 진짜 꼭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완전 세목상의 세율은 20 플러스 2%에서 22%지만 맞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이제 뭐 건보료라든지 이런 맞아요. 거가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30% 정도 되던데. 네, 건보료까지 올라간다 생각하면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은 정말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건보료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 좋아져서 건보료 부담을 제일 많이 느끼게 하는 건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네. 지역 가입자가 되신 분들. 그분들이 그래서 ISA 계좌랑 IRP 계좌랑
그다음에 연금저축계좌 쓰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 건 건보료 제외가 되잖아요. 네. 아. 이거 계좌를 몇 개를 분산시켜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의 세금 관련된 아니 코인 관련된 이 코인 세금의 건보료를 방어해주는 계좌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너의 연금이나 추후에 노후를 준비하라고 투자도 같이 하라고 만들어준 계좌가 연금계좌 IRP 그다음에 ISA잖아요. 자본시장 좋아지라고. 그렇죠. 네네. 네, 코인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사실 우호적이진 않으니 여기 관련된 뭔 절세 계좌를 만들어 주거나 건보 계좌를 만들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속 지금 입에 그 맴돌고 있는 질문일 텐데 제가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결과가 약간 좀 오묘하게 나왔습니다. 오묘하게 나왔죠. 사실 이제 여당이 이제 숫자로는 승리했지만 주요 네. 격전지에서는 또 졌고 그리고 어떤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과세 부분이 좀 심판에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있는 상황이고 뭐 그건 해석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투자자들 분들은 어차피 이게 계속 유예가 되었다 보니까 맞아요. 한 번 더 유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 또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무사님이라고 해서 뭐 이걸로 100% 알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그렇죠. 네. 절대 모르죠. 어쨌든 계속 보셨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 더 유예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에 그런 예측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어떤 자본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제 정부 차원의 입장은 좀 다르겠는데, 긍정적인 묘소는 이제 코인 시장이 그러게 지금 화랑은 아니니까,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유예를 할 수도 있겠다는 관점인데, 그 유예를 막판까지는 안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에 유예도 그 당해년도 유예가 되던 해에 11월인가에 네. 결정이 됐었어요. 대부분 그렇군요. 끝판까지 가요. 음. 그때 그 자산군의 시장을 보고 결정을 좀 하는 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올 때 네. 제가 유념해서 볼 거는 사실 뭐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 개편이 어떻게 된다도 있지만 거기에 시행 시기를 볼 것 같아요. 네. 시행 시기가 28년 1월 1일부터다라고 네. 하면 약간은 희망을 가져도 되겠죠. 왜 27년부터 안 하지? 음. 뭐 이런 것들을 예. 진짜 그 숫자 하나로 저는 엄청 예측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세법 개정안이 정부 기재부에서 나오는 정부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재경부에서 7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근데 그거 27년으로 해도 막판에 국회에서 싹 바꾸면 그냥 바로 바뀌어요. 그렇죠. 28년, 29년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 11월쯤, 10월쯤의 시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시장군이 좋으면 이제 잠깐만 이거 이제 좀 추징 좀 해서 우리도 좀 세수를 확보를 해야지 그 네. 관점을 좀 생각하실 것 같고 근데 지금처럼 자본시장으로 이제 거의 그쪽이 코인 시장이 돼버렸으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럼 거기만 집중해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뭐 1년 연장할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꼬리 질문 하나만. 네네네. 그 지금 사실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이 단순히 코인한테만 세금을 거듭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맞아요. 법이 원래 도입을 하려다가 이제 좌초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코인이 호황이 아니라 지금 주식이 완전 불장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투자를 해서 소득이 나도 세금 안 낸단 말이에요. 네. 이게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저도 화면에 이것도 준비를 했었었는데 네. 이 시민단체에서 사실 얘기가 슬슬 나왔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나는 그래도 얘기한 적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자산 시장이 너무 좋아지면 가능성 살짝. 예. 그리고 약간 공평과세 측면에서 이게 그렇죠. 똑같은 금융기관인데 네. 코인은 걷고 주식은 안 걷고 맞아요. 이러면 그러면 또 근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자본시장은 이제 선순환 사이클의 기업과 그다음에 취업과 R&D 일자리 뭐 다양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주니까 거기에 혜택이다라고 할 수도 있으면 또 할 말은 없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일 거냐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이제 금투세가 부활되면 또 사실은 세금을 거치니까 자산 가치 증가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고민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코스피를 계속 부활시키자라는 건 우리나라에 먹거리 만들자라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반도체랑 조방원을 좀 많이 밀어보자 이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사실 법인세나 소득세를 거두면 되니까 금투세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직원분들 내년 2월에 6억 정도 뭐 상여 받는다 치면 2억 7천이 세금이에요. 아. 네. 거기다 건보료 하면 2억 8천에서 2억 9천이 세금입니다.
반 정도가 예, 전혀 즐거워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고 세율 구간이에요. 반이 세금이에요. 지방소득세 포함. 그거 그렇군요. 막상 경험해 보면 아 진짜 이게 속된 말로 현타가 와요. 이제 저도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인데 네. 6억으로 뭘 사실 생각을 하지만 원천징수하고 반만 받아요. 복권이네요. 거의. 예, 그러니까 복권보다 더 세죠. 훨씬 많이 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로 의욕을 확 떨치는데 국가 차원에서는요. 사실 SK 하이닉스랑 국세청으로 받는 것도 물론 많이 걷죠. 법인세를. 법인세는 되게 낮아요. 네. 소득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상여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감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좋네요. 국가 입장에서. 나이스하죠. 네, 빨리 반을 거두고. 다 가져갈 수 예, 있으니까. 그 원천징수니까 빨리 걷지. 투명하고. 네. 오, 그런 점이 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살면 아 오케이 정부 차원에선 나빼. 그러네요. 네. 네. 아, 지금 오늘 방송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얼마 안 오.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2026년 절반이 지나갔고. 그렇습니다. 코인 과세 2027년부터면 어쨌든 2027년부터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한 과세지만 맞습니다. 그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해외 계좌에 5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6월 언제까지죠? 신고 6월 말일까지입니다. 30일까지. 6월 말일까지 해외 계좌 해외 자산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태료 10% 있다고 하니까요. 네. 네, 오늘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다음에 정말 또 한번 재밌었습니다. 오겠습니다. 세제기 편한 나오면 한번 오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